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종목을 선정하고 시장을 보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한 달 반 정도 갖고 있던 대주를 정리하면서 이제 큰 금액을 담을 종목들을 좀 고르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뭔가 확실한 딱 이거다 하는 종목이 지난 8월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확신이 좀 덜 들었던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고 조금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쭉 그 히스토리랑 시장 전반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종목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제 다음 주 중에라도 같이 편입할 수 있도록 제가 커뮤니티나 어떤 톡 멤버십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일단 FOMC를 기점으로 급락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일단 잘 빠져나오고 잘 들어갔다면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안 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수업했다 정도로 앞으로의 그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월봉인데 일단 월봉으로 보면 2020년 이후 들어서 정권 바뀌면서 어떤 뭐 기업에 대한 비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우려를 보란 듯이 씻어내면서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를 매일매일 뭐 경신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어느덧 4,400까지 올라와 있는 S&P입니다. 코스피랑 비슷한 수치였거든요, 원래는. 네, 4,400까지 올라오는 이제 S&P 모습이었고, 나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FOMC 기점으로 좀 급락했던 부분을 만회하면서 회복하는 국면에 있는 이제 나스닥 차트고요. 나스닥은 이분봉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나스닥 비중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영향을 끼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흐름으로 봐서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시사하는 바는 뭐 주말 동안에 큰 이벤트가 없는 한 큰 급락은 막을 수 있겠다. 종목만 뭐 엉뚱한 거 고르지 않으면 최소한 선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미국 갔던 대통령이 자꾸 북한 이슈를 꺼내면서 이제 북한에서 김여정이 한마디씩 거들면서 계속 서로의 의견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옛날같이 뭐 미사일 한 방에 뭐 급락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개인들이 보는 시장과는 또 다른 그 의미로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우려까지도 없었을 텐데 국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뭐 가슴 한켠에 살짝 묻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옛날같이 뭐 급락하거나 방산주가 급등하는 그런 좀 얇은 시장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그런 국제적인 리스크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가 급등하던 시점에서 일단 멈춰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FOMC 앞두고는 어쨌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여기 바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일단 주춤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어, 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 우호적인 여건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좀 진정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는 헝다 관련 이슈 제가 정리해 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은 중국 내부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이평선을 사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슈가 지금 한국 증시를 흔들어도 결국엔 200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200일선 부근에서는 잘 담아볼 만하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왜 갖고 왔을까요?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것 같습니다. 3125를 잘 지켜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 200에선 하단 혹은 200에서 살짝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일단 좋은 기회가 왔네. 더 떨어지면 더 산다는 심정으로 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평선이 뚫리면 막 급락해서 흘러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시장 분위기를 잘 봐야 되겠죠. 이게 회복 가능한 혹은 단기간 회복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금리 인상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엄청난 이슈는 없었다라고 봤을 때 하단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차트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9월 중순부터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이제 코스피와 외인이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이 매도세 그리고 순환매 타이밍이 한번 왔던 부분 아마 앞에서 보셨을 것 같고 카카오와 네이버, NC가 반등할 수 있는 고려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NC를 조금 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반등세 이거 13일 날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디지털 컨텐츠거든요. 이게 진짜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저는 보진 못했는데 그거 만든 회사가 지금 상한가 연속으로 치면서 나머지 쇼박스나 아니면 위즈익 스튜디오, 에이스토리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 콘텐츠리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또 오래된 올드한 또 주식 참여자라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정말 아쉽지만 이때도 사실 아쉽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요번 추천주로는 일단은 그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번 주만큼은 좀 호불호가 갈리거나 여러분의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확 느낌이 오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힘든 시점에서 이게 보면 8월 달에 우리 엄청 힘들었지만 코스피는 힘들었지만 이때 삼총사가 있었죠.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코오롱인더,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이 세 개를 보유함으로써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유니드랑 또 뭐 종목들 몇 개 있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느낌이 오는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걸 놓친 시점에서 뒤늦게 쫓아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뒤에 종목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번만큼은 일단은 한 주 더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판단 제가 보는 뷰와 같이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 듭니다. 그래서 소수단위 대형주들 올라오는 거 수소 관련 일상 회복 관련 싼 종목들 보자 하고 이때 중순에 말씀드렸었고 FOMC 있었고 그다음에 FOMC 이때 헝다 때문에 난리쳤던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만 우려하는 써놨을 텐데 제가 써놓지는 않았나 보네요. 우리나라 기자들만 걱정하는 이제 그런 헝다 관련된 이슈였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세계적인 위험으로 전이할지는 미지수였고 테이퍼링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었고 12월에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를 잘 예측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예측한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게 있어서 저도 공감했기 때문에 여기 써놨던 거고 뭐 크게 영향받지 않는 모습이다 하고 좀 사전에 예측했었고 FOMC랑 헝다 관련된 이슈를 대비할 수 있었던 이제 추석 전이었습니다. 여기 써놨네요. 중국 개입 없었지만 그 다음에 기정사실화 돼 있었고 앞으로 문제는 여기 있네요. 리먼 수준의 우려는 기우였고 어쨌든 이제는 뭐 거의 마무리됐죠. 헝다 관련 이슈는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면역이 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9월 마지막과 10월을 대비해야 되고 3분기를 마감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일단 코스피는 바닥을 확인한 모습입니다. 3125에 200일선을 사수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시장의 압박이 오더라도 테이퍼링 압박과 헝다 이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대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실적들이 반영돼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가이드거든요. 3120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최소한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좋은데 일단은 외국인 공매도가 늘고 있다라는 건 기사로 보셨을 겁니다. 기관들보다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이 거의 76% 가까이 되면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카카오와 NC를 좀 본격적으로 담고 싶지만 일단은 좀 새로운 종목으로 재미를 본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종목을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NC랑 카카오는 추가적으로 매수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일단 폴딩 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종목으로 지금 이 흐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분위기가 있고요. 이전까지는 이 FMC에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나와버리면 혹은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나와버리면 바로 이제 주식은 물론이고 원유 가격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폭락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FOMC나 혹은 미국 정부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연착륙 이게 가볍게 내려오는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그런 좀 줏대 없는 시기가 아니라 그런 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고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지금 좀 더 봤더니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은 나아지고 있어. 그러면서 1년 동안 이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 테이퍼링에 대한 근거까지 확실하게 줬었죠.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고용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는 시장에 부담을 덜 주는 상황에서 긴축을 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좀 시장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면서 앞서 월봉에서 보셨다시피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 다루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FOMC가 하는 거,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은 정말 오늘 이 자료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 진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잘 움직여 주는구나. 이 예측 가능한 거가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더 크게 하락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연착륙에 대해서 정말 시장의 니즈를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와 더 대비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쨌든 잘 가이드를 잡아주면 건설업 호황을 누릴 것이고요. 유가 마찬가지고 구리. 이 업종 세 개는 단기로 막 오르기보다는 일단 좀 안정적으로 제가 큰 돈을 지금 굴릴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포인트가 갑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랑 포스코는 일단은 비중을 좀 가져갈 예정이고요. 자동차주 역시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대차 제가 그동안 좀 싫어했지만 많이 먹고 나서는 이제 그동안 좀 다양화되지 못한 포트 생산 라인업 그리고 가격적인 또 실패 오히려 벤츠가 더 많이 팔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스퍼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 줄지는 고민이지만 어쨌든 가격이 좀 싼 종목들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다 보여집니다.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려운 말이면서 중요한 말인데 경기 회복 여건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리오픈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눌려있던 대표적인 종목이 영화 같은 거 같은데 눌려있던 종목들 항공산업 같은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리오픈 종목이다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사이클의 신호는 있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가 애매한 게 지금 현재 수소랑 화학업종이 너무나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단타로는 동진세미캠을 볼 건데 왜 이런 생각까지 하냐면 일단 너무 수급이 좋거든요. 시장 자체 파이가 지금 앞서 5년 그리고 향후 5년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하루에 오르는 폭이 정해져 있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이클의 신호, 사이클 전환의 신호는 이것들이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센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종목들이 일단은 10월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 덜 오른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은 저는 J콘텐트리에 가장 많은데 CJ ENM이 여러 가지 업종에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J콘텐트리 말고 CJ ENM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최소한 집안을 풍비박살낼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실적이 나오고 대기업이고 뭐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무너져도 올라오는 그런 힘들이 있는 종목들이라서 와 이거 사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다만 안 오르면 이제 순환하는 데 있어서 좀 꼬이게 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망하는 회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리오폰에 관련된 대한항공과 한화는 또 신규 사업 요새는 제가 앞선 종목 대박 난 거 한 3, 4개들은 전부 다 신규 사업 추가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화도 친환경 정책, 지금 수소 관련돼서 친환경 정책으로 새로 신규 사업 분야를 개편하면서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주 한화하고요. 종목이 많죠. 많은데 지금 딱 이거다 하는 거를 못 찾겠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입맛대로 담으셔야 되고 대주는 절반 팔았습니다. NC는 말씀드렸다시피 55만 원에 추매한다는 각오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일단 보시고 SK 아이테크 혼자 못 올랐는데 일단 좀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9월 말과 10월 포트를 좀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서두가 길고 얘기가 많아지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번만큼은 제가 8월부터 지금 9월까지는 잘 고르고 있다라고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제작 회사들은 수급이 안 들어오면 말짱 꽝인데 일단 좀 지켜봐 주시는 포인트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대한항공과 하나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고르시거나 아니면 나눠서 들어가시거나 요 종목은 괜찮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뭐 들어갈 건데 지금 1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딱 한 세 가지 골라봐라. 3천 정도는 들어가야 일단 그래도 한 10% 먹어야 300이니까 얼마 안 되네요. 300 맞나요? 그러네.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일단 현대제철 원픽입니다. 대한항공 두 번째. 그다음 한화랑 CJENM을 나눠서 담을 것 같아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제철이 일단 원픽이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가실 거면 NC는 괜찮죠. 미치겠네. 이렇게 또 확신이 안 들 때는 좀 하여튼 여러분들 제 뉘앙스랑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주 판 금액을 당장 들어갈 거였으면 금요일날 들어갔겠죠. 저도 확신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음. 자, 주 하나 보시면 지금 일단 흐름은 수급은 확실히 탔어요. 그리고 신고가 부근이고요. 고가 부근이고요. 그래서 지금 윗꼬리가 살짝 내려왔지만 이거 보시면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들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횡보했던 뭐 코로나 이후 그래서 횡보했던 구간 이후에 꼭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한화의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대한항공은 이미 수급을 탔고 리오픈에 대한 이슈는 언젠가는 오른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아주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수급이 붙어있는 종목들 일단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해철은 차트상으로 매력이 있죠. 이게 53,000원까지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이제 플러스 됐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질문했었는데 제가 57,000원 받거든요. 57,000원. 여기까지 못 오고 다시 무너졌는데 일단은 추매하기에도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대해철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팔았으면 저도 마음 편하고 플러스도 났고 뭐 거봐 팔라고 했잖아 라고 뭐 거드름 피울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봤는데 한 타임 더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제 하반기에 대주가 다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주가 제가 매도를 진짜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정밀화, 코오롱인더, 그다음에 대주, 그다음에 유니드 또 몇 개 더 있는데 아무튼 그 쭉 보시면 팔고 나서 더 올라갔거든요. 팔고 나서 더. 근데 이거는 못 팔았어요. 여기서 계속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하면서 못 팔았는데 근데 못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에는 반 팔았습니다. 절반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급등하면 또 바로 매도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목표가를 잘 선정해 두시 이건 이제 신의 영역이죠. 이제부터는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SK케미칼 또 올랐다가 떨어진 대표적인 나쁜 아이,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도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을 포트에서 제외했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저는 조금 더 화학주가 아직 꺾이진 않았다라고 봤을 때 더 가져간다. 이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 다음에 저도 한 2, 3% 올랐는데 NC는 55만원에 추매한다. 여기 지금 차트에 잘렸지만 55만원에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55만원에 플랜 B로 추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제가 욕심이 많이 없다면 NC 같은 거 그냥 묻어둘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더 바닥까지 가기는 쉽지 않죠. 지금 또 나왔니? 윤리도 잘 팔았고 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차트가 되게 예뻐요. 121선만 잘 넘어가주면 아주 좋은 지지선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바닥이고요. 이거는 바닥권에 있는 것만으로도 매력이 있고 동백꽃 필 무렵이 저는 못 봤는데 대박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또 차차차 다음 게 차차차가 아닌데 무슨 차차차인데 하여튼 그 신미나 나오는 거가 제가 또 보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느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박이 못 났다 하더라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미 또 반영이 살짝 된 것 같은데 컨텐츠 제작 회사들이 일단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유망주는 CJ ENM입니다. 여러 가지로 테마가 엮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CJ ENM 좀 힘줘서 담으실 분들 조금 욕심 있으시다. 조금 빠지는 것보다 난 오르는 게 더 큰 걸 원한다 하시면 CJ ENM이 더 유망해 보입니다. SFA 잘 가지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또 말이 길어져서 저도 개운하게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았어요. 방송 준비하기 전에. 근데 잘 수익 나셨거나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한 타임 더 쉬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큰 금액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마음 편하게 계실 분들, 좀 더 마음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앞서 보셨던 종목들 중에서 좀 느낌이 온다 하신 종목들은 같이 보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타이밍이에요. 어려운 타이밍. 지수가 낮다라는 거에 있어서 욕심이 나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히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같이 힘내시고 다음 주 시장 보면서 커뮤니티 활발하게 드릴 테니까 또 너무 쫄지 마시고 같이 또 가슴 뛰는 9월, 10월 주식시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